2016년 3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12.5%, 랭킹으로 알아보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로 청년 실업률은 낮추고 취업률은 높이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랭킹쇼 잡 위클리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잡 위클리! 네, 오경수 씨는 현재 방송인이면서 또 광고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투잡을 뛰고 계신데 적성엔 좀 맞으시나요? 뭐 100%는 아니어도 뭐 저는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나도 방송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적성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기업에 채용이 된 신입사원들 중에서 10명 중 7명이 입사한 지 1년 안에 조기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뭐 사실 적성에 맞지 않아도 그냥 맞춰가면서 참고 네. 일했어요. 근데 네. 요즘 신입 사원들은 적성에 맞지 않으면 LT급으로 맞아요. 금방 그만둔다고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도 그렇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도 기존의 직원들이 업무도 늘어나고 네. 또 신입 교육 비용 같은 것들도 또 날아가니까는 이게 그렇죠. 굉장히 큰 손실이죠. 네, 예. 맞아요. 오경수 씨 꼭 기업 임원이나 CEO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회사 걱정인데요. 네, 어쨌든 이 취업을 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이 어떤지를 꼼꼼하게 잘 체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 잡 위클리에서는요. 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요. 귀 쫑긋하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랭킹쇼 잡! 위클리! 오늘은 6가지 흥미 유형 분류에 근거한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오로지 흥미 성향과 성격, 생활사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야 직업이 보인다. 직업 상담사가 뽑은 취준생 유형별 직업 베스트 5. 랭킹쇼 잡 위클리! 오늘도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한서희 한정현 학생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뻐졌어요. 네. 네, 취업 전문가 박우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또 반가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지셨네요. 네, 오늘 빈말 이발을, 아니죠? 네, 이발하시고 오셔서, 네. 네, 오늘 제목 상당히 도전적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야 직업이 보인다. 나한테 왜 그래? 아, 깜짝이야, 진짜. 네, 오늘도 한국직업방송과 취업포털 커리어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차트가 직업 상담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직업 상담사분들이 이제 진로 상담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 심리 검사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홀랜드 검사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존 홉킨스 대학의 존 홀랜드 박사가 이제 고안한 그런 이제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광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뭐 지아 씨 같은 경우에 이제 MC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자체에 대한 흥미가 본인의 어떤 성격이 본인의 어떤 성격 유형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 직업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성격과 그 사람의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도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이 직업 상담사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직업 상담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뭐 어떤 거에 비유를 하거나 그럼 그 요리는 누가 해서 누가 올려요? 직업 상담사 임지현.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대학원에서도 동일한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직업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저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을 얻고 삶을 영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심리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학생들의 진로나 이제 취업을 도와주는 학교 내에서 직업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본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요.
이제 가끔 지역의 청년들이나 장년층들이 이제 본인의 진로나 재취업을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 상담은 이제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각지의 이제 노동청에서 지역에 재취업을 꿈꾸거나 일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는 각 기관이나 학교 그리고 관공서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을 하고 오늘 상담할 학생들을 좀 살펴봅니다. 학생들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미리 제출을 하는데 그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첨삭을 제가 해주기 위해서 미리 학생들이 낸 서류를 검토를 하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공채 시즌에 조금 더 서류 합격률이나 면접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이후에 학생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오후 시간에는 간단하게 뭐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다던가 멘토로서 활동합니다. 직업 상담사들이라는 직업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건 정말 상담만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오해들 하시는데요. 직업 상담사는 생각보다 이 행정이나 페이퍼를 다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종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업무 외에 이제 행정 일들이 좀 수반되는 것이 고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얻는 에너지도 많고요.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자기도 성장할 수 있고 남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학생들이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조언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껴서 여성이 선택하기에는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처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고도 싶습니다. 취준생들이 요즘 굉장히 양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대기업이나 무조건적으로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을 원하는데요. 제가 직업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정말 질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오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유명하거나 아주 맹목적으로 양적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양과 질이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많은 친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직업 상담사도 뭐 네. 2급, 1급 뭐 아니 국가 자격증 따야 된다면서요, 이게? 예, 맞습니다.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1급 자격증과 2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2급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응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급 같은 경우에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2급 자격증을 딴 이후에 그 실무 경험을 2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실무 경험을 3년 동안 하신 분들이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아유, 여기 쉬운 게 없어. 네. 다 시험을 봐야 돼. 아유, 참. 네, 직접 취준생들을 만나본 직업 상담사님들이 말씀을 하신 유형과 또 그 유형에 맞는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6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홀랜드의 6가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탐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형, 사회형, 그다음에 이제 현실형, 간습형, 진취형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이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만 하면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까운 관할 지방 노동청에 가셔가지고도 이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직업 상담사들이 만난 취준생들 중에서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유형을 저희가 이렇게 1위부터 6위까지 한번 매겨봤는데요. 네. 네. 이 취준생들이 요즘 뭐 어떤 유형이 많을지 사실 그 요즘은 현실적인 문제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형들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진취형을 좀 네, 본인이 좀 생각하시기에 네.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네, 제가. 그렇죠. 네, 오늘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 네. 제목 좀 잘 지어야겠어. 계속 반말이야. 네, 6가지 유형, 이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을 오늘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 자, 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차지한 6위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을 쏘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자, 6위에 어떤 유형이 있을지. 진짜? 네. 커피? 네. 맞춰보라고? 네, 일단 6위부터. 자,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중에서 맞추시는 겁니다. 6위면 아무래도 약간 이게 좀 밑으로 갈수록 좀 사회형 같은 게 많지 않을까요? 사회형. 제일 많은 사람들. 유형. 네. 관습형이지 않을까요? 관습형? 관습형? 네. 네, 우리 정윤 학생은요? 저는 탐구형. 탐구형. 네. 누구요? 대표님은? 저도 탐구형이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은. 공동으로 답을 맞추셨는데요. 커피 네, 제가 맞는 대표님과 건가요? 네, 네. 뜯어볼까? 네. 7.5%를 탐구형. 차지한 탐구형입니다. 관찰하고 탐구하며 사고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탐구형. 현실을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반복적인 활동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활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개방적인 태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한다면 딩동댕 탐구형. 아, 탐구형 벌써부터 몸이 이야. 꼬이는 것 같은. 하긴 이렇게 뭐 네. 주변에 그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네. 탐구형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네, 탐구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탐구형. 뭐 말만 들었어. 난 숙제가 생각나. 옛날에 그 탐구 생활이라고. 우리 아, 탐구 생활, 네. 서희 씨는 어때요? 공부만 하는 앉아서 공부벌레?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연구를 엄청 깊게 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탐구형을 호기심 많은 따지기쟁이.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예,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비판적인 그 사고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인 이런 일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사회 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한 연구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이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어쨌든 요쪽은 보면 좀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적인 그렇죠. 사람들이 좀 많겠네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많은가? 소희 씨? 저요? 아, 저는 사실 대표님이 가장 탐구형이실 것 저 같은데요. 전혀 아닌데요. 네, 탐구생활 탐구형 말씀하셨- 가면을 쓴 아니야, 전혀. 자유인이야 내가 볼 때. 저는 탐구형하고는 저는 거리가 먼 아니, 것 사실 같고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형이 가깝지 않을까. 탐구형이 굉장히 싫으신가 봐요, 지금.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네. 그럼 여기는 없는 걸로. 직업에 관한 그 탐구를 계속 하시고 네. 생활 자체가 탐구 생활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탐구형인 사람들 과연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적성에 잘 맞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나 한번 네. 보시죠. 아, 역시 연구원이나 언어학자, 시장- 시장조사 분석가, 인류학자, 학자 쪽이네요. 어우, 피곤한 사람 여기 다 모였네. 네. 어떤가요, 대표님? 예, 탐구형들은 이제 문제 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예,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뭔가 이제 좀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관찰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즐기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이제 경제학자라든가 경제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현상이나 응용 과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이쪽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아무튼 좀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이 좀 많겠네. 그렇죠. 뭐 차트, 그래프, 숫자 분석하고 뭐 이런 일들
하시는 거 아니면 뭐 현미경이나 만안경 이과 연구하고 쪽이 많은 들여다보고 거잖아요. 문과 쪽도 이제 좀 아, 차트나 그렇죠. 그래프 뭐 이런 쪽, 뭐 연구 쪽, 경제학 연구하고 뭐 광고 쪽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도 이 유형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나 사실 이런 분들을 옛날에 저 어릴 때 정덕도서관 우리 이제 어릴 때 많이 갔잖아요. 네, 가보면 저는 이제 가서 한 30분 정도 앉으면 쉬어야 돼요. 네. 뭐 또 다른 테이블도 한번 이렇게 보고 오늘은 어떤 여학생들이 왔나 봐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네. 6시간을 그냥 앉아 있어. 네. 보면 아니 그 소피도 안 마렵나 봐. 약간 그런 좀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이쪽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좀 공대 쪽 연구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드라이 건조해요. 맞아. 좀 감정에 대한 표현도 좀 서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성격 유형도 많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직업들이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저 중에서 시장조사 분석자는 되게 유망한 직종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정현 씨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문영미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이 있어요. 디퍼런트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 갈수록 제품에 있어서의 품질에 있어서 차이는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중국에서 나오는 샤오미나 제품에 있어 질에 있어서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당연히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에 영향을 받고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시장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한 어떤 투자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직업들이 앞으로 좀 유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게 우리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면 이제 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따로 이렇게 시장 그러니까 조사만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제작물을 만들고 이제 우리 전 단계에서 이분들이 보통 보면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고 뭐 설득력 있는 아무튼 자료를 만들죠. 네. 그래서 우리하고 별로 안 친해. 케미가 안 맞아. 뭐 같이 술을 마셔도 얘네들 너무 계산적이야. 아, 광고 회사에도 이렇게 따로 부서가 아유, 있네요. 그냥 서로 우리 안 친해요. 네. 네. 영혼이 없어. 그 탐구형은 좀 분석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단 저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그런 부분이 적성에 되게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자꾸 습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 역량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이제 직업 분야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적성이 안 맞은 분들이 이제 이쪽 관련한 직업을 했을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차갑고 지적인 남자, 왠지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그렇죠. 남자 스타일 좋아하는 여성들도 참 많은데 어때요? 일단 딱 봤을 때 지적여 보이고 수트 있고 수트. 네, 되게 수트는 나도 냉철해 보이고 입었어.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은 좀 최다니엘 같은 아, 네. 아, 좋죠. 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여자들은 이렇게 나쁜 남자한테 끌려. 그런 스타일. 차갑고 지적인 남자가 나쁜 남자. 얼마나 좋아, 편안하고 이렇게 편하고 얼마나 좋아, 배도 좀 나오고. 뭔가 좀 네. 후덕한 표정이 느낌이 굳어지는데요, 들고. 우리? 서희 씨가 표정이 굳어지는 아니 것 같아요. 그런 반대로 이렇게 좀 뭐 지적이면서 차갑고 분석적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섹시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아, 네. 그 여성학 강사님이 계셨는데 네. 굉장히 지적이셨어요.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실 끌려요. 네. 끌리는데 네. 난 사실 그런 여성도 좀 만나봤었거든요. 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나셨나요? 뭐 넓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넘어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네. 뭐 데이트 코스도 미리 왜 안 짜왔냐, 뭐 여기 이 집의 맛은 뭐 조미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너무 따지는 게 게 많아요. 많아서. 네. 네. 뭐 겹쳐 있는 레스토랑은 어디 가야 있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게 좀 맞아야지 이게 또 같이 좀 연애도 하고 이럴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만난 취준생의 유형 5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이가 간습형 아닐까요? 관습. 관습 네. 저는 좀 예술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타고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으니까. 딩동댕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정답이 맞아요? 나와서 네. 5위는 예술형. 9%를 차지한 예술형입니다. 창의적이고 변화 추구를 좋아한다는 예술형. 유연한 사고를 즐겨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데요.
변화가 없이 틀에 맞추어 해야 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직감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그럼 예술형입니다. 싸이의 노래가 생각나네. 예술이야. 예술이야. 아, 네. 예술형 방금 춤도 추셨는데 네. 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예술형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그야말로 뭐 이쪽이 예체능 아니겠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기발랄 튀고 싶은 아이 이렇게 좀 정의를 네. 해봤는데 좀 역기발랄.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예술형의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창의적이고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그런 일을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예, 규칙적이거나 반복적인 일은 굉장히 좀 서툰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예술형의 특성 딱 오경수 씨 같은데 사실 저희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광고 일을 하고 계시고 방금 바로 춤도 막 추시잖아요. 아, 비슷해요. 본인 생각 어떠세요? 굉장히 비슷해요. 아, 제가 네. 좀 그런 면들이 많아요. 저 예, 하루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예, 저는 뭐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그 클럽을 가도 그렇잖아요. 클럽 얘기가 또 자꾸 클럽 얘기를 자주 다니시나 봐요. 네. 아니니까 이게 요즘 나이 제한이 있을 텐데. 나이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도전 의식이 강하다. 아, 네. 이게 못 가본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 아, 네. 그래서 이게 호기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내가 한번 경험도 해봐야 되고 맛도 봐야 되는 거야. 네. 이쪽 사람들이 좀 그래요. 사실. 뭔가 약간 평범함을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연이가 약간 예술형일 것 같아요. 아, 예술형. 제가 사실 학교에서 요즘에 나의 삶, 나의 비전이라는 진로랑 직업 관련된 수업을, 교양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전문가 되겠어요, 나중에? 네. 근데 직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사실 고민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직업 카드 통해서 홀랜드 검사를 이걸 했는데요. 제가 제일 가장 높게 나온 게 진취형이고 그리고 예술형, 사회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형의 그런 기질이 있구나. 예술형의 진취형 네, 그게 많이 나왔어. 네, 진취형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또 클럽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약간 그 사회성 있는 사람들, 그 일반적 관습형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클럽 가서 놀면은 주로 그냥 몸만 그냥 흔들니까 표정도 없어. 다니셨나 봐요. 표정도 없어. 근데 이게 예술형의 진취형들이 가서 놀면 팔을 많이 써요. 소리도 많이 질러. 오늘 너무 신나, 좋아, 가지고 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팔 동작도 많고 신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어딘가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기억을 못해 나중에. 본인이 잊고 싶은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역시 맞았네. 근데- 나랑 한번 같이 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예술형은 좀 4차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경수 씨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4차원의 끼들가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옛날에 네. 이제 더 4차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올라가면서 네. 그것도 좀 이렇게 너무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왕따당하더라고요. 네, 오늘 정도권만 조금 네, 좀 높은 데는 조절하고 좀 그만 있어요. 올라가시고 네. 살짝 몸만 이렇게 흔드시는 걸로.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오경수 씨나 우리 이제 정현 씨는 굉장히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 길을 이제 찾고 있고 어떤 직업들이 예술형 안에 속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봅시다. 하겠습니다. 네. 아, 역시 역시. 작곡가, 무대 감독, 디자이너, 네. 광고 기획자가 나왔어요. 순수 창작 관련한 이제 활동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작곡이나 그 작곡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미술가, 뮤지컬 뭐 소설가라든가 수필가, 시나리오 작가 이런 분들이 이제 순수 예술형에 이제 해당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용 창작 활동 관련해서는 이제 뭐 기획 쪽이나 광고 기획 쪽이나 마케팅 기획 쪽이라든가 이런 좀 직업들이 아니면 디자이너 쪽이라든가 공연 기획 이런 쪽 직업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제 요쪽 직업들이 뭐 좀 밥을 굶는다, 좀 힘들다, 네. 뭐 이랬었는데 요즘 사실 이거 보세요. 요즘에 그 작곡 하나 해가지고 뭐 한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벌었다 하면 그냥 이건 네. 초대박이에요. 네. 거기다 뭐 디자인도 그렇죠. 뭐 어떤 뭐 연출하는 것도 그렇고, 네. 굉장히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광고 기획자도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근데 광고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거야? 네. 요즘 웹툰이 되게 인기잖아요. 윈키지.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웹툰 작가가 최고 수익이 5억이래요. 아, 연애 5억이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웹툰 작가 지망생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다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시장이 작다 보니까. 네. 지금 요즘 이제 웹툰 시장이 2018년까지 약 5천억 규모 정도로 이제 성장할 것이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 네이버에서 2014년도에 웹툰 10주년 관련해서 이제 기록을 공개한 게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웹툰 작가들 중에 수입이 가장 높으신 분이 월 7,800. 그러니까 연간으로서는 이제 9억 정도. 이제 굉장히 고소득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잘 하신 잘하시는 분들고 분들. 네. 신입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20에서 200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도 워낙 내가 썼던 작품들이 히트를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제 부침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영향들도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뭐 미생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죠. 보면 이제 웹툰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뭐이 드라마도 되고 뭐 영화도 됐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은 그 뭐 시나리오 작가 뭐 드라마 뭐 작가도 있고 뭐 하잖아요. 이 스토리에 관한 이 상상력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뭐 만화 이런 캐릭터도 다 있고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상상력 요거를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느냐 이런 그 예술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좀 나쁜 상상도 많이 해봐야 돼, 사실. 나쁜 상상.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실행에 옮기면 큰일 나고 조금 아까도 그랬지만 조금 안 해본 네. 그 경험 같은 거를 상상 속에서 네. 나는 뭐 내가 좀 누굴 예를 들면 실제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네. 누굴 죽인다 뭐 예를 들면 뭐 나쁜 장소에 한번 가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쁜 상상력이 장소는 좀- 어딘가요? 그건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상상력이나 이런 감 같은 거는 사실 근데 타고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좀 내가 검사를 했을 때 예술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타고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노래를 잘 부르면 굉장히 좋아하다가도 네. 막상 가수가 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가수로서 성공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힘드니까.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만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어떤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직업적 비전이라든가 어떤 미래에 있어서의 어떤 수입적인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전공과의 연관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6위 탐구형, 5위 예술형까지 알아봤는데요. 직업 상담사가 만난 취준생의 유형 4위는 네. 어떤 것일지 이번에 제가 커피 쿠폰을 2장 쏠게요. 장? 네. 점점 더 돈을 많이 치열하게, 버시는가 봐요. 네. 뭐가 나올까? 저는 이제는 관습형이지 않을까. 이제는 네, 관습형. 드디어. 네. 관습형. 우리 사회- 현실형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현실형이요. 네. 관습형 아니면 사회형일 것 같은데 다들 네, 정답이 관습형. 나왔습니다. 사회형 맞아요? 딩동댕 오경수 어. 씨가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진짜? 네, 사위는 11.8%가 선택을 한 사회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회형. 타인의 문제를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 사람을 상대하는 활동에 능숙하다는데요. 그래서 이타적이며 자애롭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도움 주기를 좋아한다면 사회형이라는 사실. 사회형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네. 정리하면 마음이 따뜻한 수다쟁이. 전데요? 아야 무슨 소리야? 되게 잘 불렀어요. 네. 이런 거 꼭 서로 또 나서더라. 정말 또 예술형 또 나오시네요. 네.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좀 즐기는 네. 분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교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이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살짝 오경수 씨가 사연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나 왜냐하면 네. 나 실제로 그 배려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나는 어느 단체에 가든 나는 항상 뒤로 숨겨. 왜
뭐 회식에서도 다들 저 뒤치다거리 다 하고 아, 다 네. 택시비 줘서 보낸 다음에 내가 집에 가요. 지금 그러면 오늘 국장님께서 회식을 하고 저희가 다 뒤치다거리를 받는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저 위치에 있으신 것도 아마 사회형의 역할 그런 이제 성향이 있기 네.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하는 수 생각이 괜히 들고요. 괜히 쓸데없이 책임감이 나. 그런데 대표님 네. 사회형이 좀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네. 요것도 사회성이 높으면은 역시 네 사회복지사, 교육자, 종교 지도자, 언어 치료사 등이 있네요. 우리 어릴 때 그 약간 그 적성 직업 검사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 네. 그렇게 막 톡톡톡 적으면은 요거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사회복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직업이 잘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 상담가라든가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직업도 다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간호사도 사회형에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 아무튼 이쪽이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럼 좀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좀 많을 것 같아. 그쵸. 특히 서비스업이 우리 저 지난번에도 그런 스트레스 이런 많이 받죠. 네.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어떨까요, 이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개그맨들이 밖에서 사람들 잘 웃기지만 막상 집에 가면 말이 별로 없다고. 이제 밖에서 이제 말을 많이 하시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계속 이제 교류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집에 와서 이제 좀 말이 또 별로 없는 그런 이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지 인생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잖아요.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는 사람한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람한테 받은 거 사람한테 가서 푼다. 그런데 이제 나쁘게 푸는 게 아니라 좀 나를 믿어주는 뭐 부모님이라던가 친구한테 가서 우리 흔히 수다 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좀 확 풀리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사실 이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상담 역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디 가서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네. 나를 자주 불러.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자꾸 이제 나오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네. 거지. 그때 이제 꼭 필요한 게 알코올이에요. 정말 남자분들은 술로 푸시기도 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요리 이런 것들이 네.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리고 가끔 클럽도 괜찮고. 네, 그런 매니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술로 푸시고 나면 진짜로 좀 스트레스가 풀리세요, 남자분들은? 사실은 뭐 쌓이죠. 쌓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요. 사실 네. 혼자 또 이렇게 친한 친구하고만 또 떠나는 이런 여행도 굉장히 또 권장해 네. 줄만하죠. 저는 사람한테 풀고, 네. 이제 뭐 오경서 씨는 뭐 여행을 다니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푸세요? 저는 요즘 이제 걷습니다. 걷기 예, 하신다고요? 걷기가 생각 없이 걷는 게 그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렇게 살아요? 걷는 게 은근히 좀 괜찮더라고요. 네. 한 2시간 정도 생각 없이 걸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목적지 없이 그냥 마냥 걷는 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김포인데 네. 걷는 길이 많아요. 네. 걷기 좋습니다. 차도 진짜 별로 스트레스 없어서. 많이 받는구나. 자, 직업 상담사가 만난 취준생의 유형 3위는 과연 어떤 게 차지를 했을지 이번엔 제가 3장 쏠게요. 네, 이제 3개 남았으니까 3장 쏠게요. 대장. 네, 이제는 관습형이 나올 때가 된 것 이제는 같아요. 이제는 현실형 한번 안 관습형. 나올까요? 네. 현실형으로 한번 저는 네, 끝까지 한번, 말씀하시는데 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틀리셨습니다. 네, 정답은 우리 서희 씨가 맞추셨는데요. 네, 바로 3위는요. 15.6%를 차지한 관습형입니다. 조직적이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일을 좋아하는 관습형. 규칙과 시스템이 잡힌 일을 좋아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는데요. 성실하면서도 체계적인 일을 잘해서 서류 작성 같은 사무적인 일에 능력을 발휘한다는 관습형. 여기서 퀴즈. 과연 군인은 관습형일까요? 간습형 이제 영어로 이제 컨벤셔널 이제 컨벤셔널? 네. 컨벤션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게 전통적인 약간 이런 느낌 이제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간습형을 한 문장으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수는 없다. 왕 꼼꼼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잘 지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해요. 네. 사무적이고 기존에 이제 뭐 어떤 틀에 갖춰진 일들을 잘 수행하는 거 빈틈없이.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자꾸 바뀌고 변화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거죠. 변화가 많은 일.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유형의 특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간습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오경수 씨나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틀에 박힌 건 싫어하는 성향인데. 그러니까 나는 저기 뭐 광고를 하지만요. 사실 회사는 싫어. 그게 왜냐하면 회사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 안에 뭐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이 월말 연말 되면 뭐 이렇게 정산할 거 있고 이런 건 너무 싫은 거야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걸 또 그래서 잘 맞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양반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하고도 안 친해. 사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어느 공간에 가서 앉아 있다가 몇 시에 퇴근하라고 이런 거랑은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왜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10명 중 7명이 적성에 안 맞아서 네.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조직이 안 맞아서 그만둔대요. 그렇죠. 그러면 요 관습형들은 어쨌든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겠네. 적성에 잘 맞는 거겠네요. 지금 뭐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산업 사회로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사실 우리 사회의 산업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기업 문화도 상당한 영향을 줬거든요. 이제 상명 하달식 기업 문화, 수직적 기업 문화, 뭐 이런 이제 군대식 기업 문화 이런 기업 문화 속에서는 간습형이 상당히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체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선진 기업들을 따라가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업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퍼스트 무브하지 않으면 기업 자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조차도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뭐 어떤 하도를 던졌냐면은 우리 기업 문화도 스타트업 기업 문화로 바꿔야 된다. 호칭도 파괴하고 수익적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 문화로 가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간습형의 어떤 성향들도 어떤 이 기업 문화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최근에 어떤 기업 문화에서 좀 추구하는 방향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자, 어떤 직업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조직에 잘 맞는 관습형 유형에게 잘 맞는 직업은 회계사, 역시. 세무사, 안전관리사, 법무사가 나왔네요. 기업 조직 내에서 어떤 사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이제 직무들 이제 뭐 예를 들어 네. 뭐 감사 직무, 뭐 인사 직무, 뭐 총무 직무 이게 다 기업 내에서 조직의 규율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네. 회계나 재무부서. 그러니까 이런 쪽 직무들은 이제 간습형 유형이 상당히 잘 맞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직업적으로는 이제 저기 언급됐듯이 뭐 회계 직무나 법무사, 뭐 안전관리사 이런 직무들이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직업의 남편을 만나고 싶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직업들을 네. 보니까 이런 관습형 쪽의 직업들은 옛날에는 좀 인기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조금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 중에서도 좀 전망이 괜찮은 직업이 있다면?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간습형의 그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로봇과 인간의 어떤 공존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로봇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에 대한 뭐 우리가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생겨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이제 로봇 오퍼레이터라든가 로봇 컨설팅 뭐 이런 쪽 직업들을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들도 우리가 이제 뭐 간습형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많은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요. 저는 오 국장님께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제 회사에서 일하실 때 이제 직장 상사로는 어떤 유형이 좋으시고 부하 직원으로는 어떤 유형이 좋을지 네, 이거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거 사실 뭐 회사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유형의 네. 회사를 다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부하 직원 입장일 때는 솔직히 좀 그 약간 관습형 직장 상사를 만나면 오히려 나도 피곤하죠. 편해요. 오히려 편해요, 편하세요? 오히려. 네. 제 생각이랑 반대예요. 왜냐하면 네. 그분은 정시에 퇴근하셔. 근데 진취형을 만나면 네. 도대체 집에를 안 가. 아,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 부하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뭐 회사 전체로 보거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진취형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좋을 수 있는데 부하 직원에서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저라면 약간 사회형 상사, 네,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실수를 해도 이렇게 애정으로 감싸주고 괜찮다고 또 복수다주고. 네, 근데 직원은 좀 관습형이 그 좋지 사회형 않을까. 상사가 네, 술을 좋아하잖아요. 네. 역시 또 집에 못 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 그 무슨 저 숙취 음료 광고 네, 나오잖아. 네. 어떻게 오늘? 그래서 나오잖아. 네. 너무 사회성이 좋아도 집에 네. 못 가. 그리고 그 다음날 늦게 출근하면 또 이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사회형이시니까.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하와 또 상사가? 좀 이기적인지 모르겠는데 네. 상사님께서는 좀 사회형이었으면 좋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예, 밑에 이제 부하는 좀 진층이면 좋지 않을까. 네. 예. 근데 부하덕을 많이 보려고. 네, 지금 6위 탐구형, 5위 예술형, 4위 사회형, 3위 관습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2개 남았죠. 2위와 1위, 현실형과 진취형이 남았어요. 네, 이번에 맞추시면 제가 커피를 같이 한번 마셔드리지 않는. 아. 네, 물론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좋아, 좋아. 네. 아니, 오경수 씨는 술을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술 한잔 합시다. 이건 내가 볼 때 뻔해요. 네, 어떤 네. 게 2위일까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네. 이게 네. 진취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진취형이요? 네.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맞춰봐요. 네, 제발 한번 맞춰주세요. 2위. 네. 현실형. 네, 맞습니다. 2위는요, 제가 뜯을게요. 네, 22.7%를 차지한 현실형입니다. 활동적이며 실물적인 일을 좋아한다는 현실형.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질서 정연한 일을 좋아하고 기존의 가치와 신념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사고한다는데요. 규칙적인 행동 양식이 존재하는 분야를 선호하고 사물을 잘 다뤄서 손재주가 있다는 평을 듣는다는 현실형. 여러분은 현실형인가요? 현실형을 한마디로, 아니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네. 하면 뚝딱뚝딱 제주꾼. 제주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맥가이버? 예, 맥가이버 예, 같은 국장님.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좀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그런 일들을 이제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을 다루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일들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연장이라면 예. 그 이제 조직 그런 조직의 세계에서도 예. 많이 쓰는. 예, 그런 이제 네. 네. 그러면 좀 사회형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조금 어색해하고 좀 불편해하는 네. 그런 이제 성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자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현실적인 네. 뭘지. 전기 관련 직종, 기계 설비, 군인, 운동 선수들이 나왔어요. 네. 어찌 보면 약간 뭐 겉보기에는 조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좀 정밀해야 되고 세심해야 되고 끈기 있어야 네. 되고. 네, 끈기 있어야 되고. 네. 딱 봤을 때 네. 약간 공대 쪽 친구들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대. 네. 요즘은 여학생들도 공대 많이 또 네. 진학을 하려고 또 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여자가 공대를 나와서 ROTC를 하면은 취업은 그냥 된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뭘 많이 하시는데요. 공대 나와서 네, ROTC. ROTC 보세요. 예. 그러면 그게 네. 여자야 남자지? 그래서 되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도 공대 여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굉장히, 네. 굉장히 그 선호합니다. 이제 실제로 공대 깡패란 얘기가 있어요. 취업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공대생들은 이제 그 특히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기공학과하고 화학공학과 그다음에 이제 기계공학과 전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개 학과들의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요즘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제 인문계 학생 90%가 논다 그래갖고 이제 인구론이라는 이제 그런 네. 이제 신조어도 해자될 정도로 사실 이제 공대생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기업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실제로 그 기업 제조업체들의 10곳 중 8곳은 앞으로 이제 그 신규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마 그쪽 관련된 그 R&D 인력에 대한 이제 고용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저는 대학 교육도 이런 산업 현장의 수요에 좀 맞춰서 빨리 좀 변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아이고 제가 네. 최근에 들은 것도 우리 저 외국에 유학들 많이 가 있잖아요. 네. 특히 미국에 유학도 많이 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대요. 유학생일수록 더 공대를 가라. 그게 요즘 네.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지론이라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공대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자가 공대에 간다라는 건 굉장히 또 꽃이 될 수 있으니까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정말 현실형이네요. 네. 그럼 저 군인이랑 운동선수가 약간 관습형 아니면 진취형일 수도 있을 텐데 현실형에서 조금 네. 의문이거든요. 그 아까 이제 그 현실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질서정연하고 이제 체계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규칙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그 지식을 준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한 끈기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현실형에 가깝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너 자신을 알라. 그래. 직업이 보인다. 네, 드디어 이제 1위 하나 남았죠. 1위요? 1위는요. 바로 제가 뜯겠습니다. 네, 33.1%를 차지한 진취형입니다. 목표를 정해 성취하고 이끄는 것을 좋아하는 진취형. 자신이 기획하고 목표를 실행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는데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선호한다는 진취형. 사람을 설득하고 협상하기를 잘한다면 나는야 진취형이라는 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취형 성향의 분들이 갈 수 있는 직업군들이 일단 가장 좀 다양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 상담사분들이 자기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통계를 낸 건데 진취형 분들이 아무리 좀 적극적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많이 찾아왔겠죠. 이제 그런 측면들도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회사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진취적인 친구들이 들어와요. 네. 일단 자기 소개할 때부터 너무 튀어 애들이. 그럼 이제 살짝 고민이 돼. 쟤를 뽑으면 뭔가 회사 발전에 분위기도 좋고 이게 뭔가 발전적으로 막 돌아갈 것 같은데 나중에 쟤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자를 너무 빨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맞죠? 네. 그렇죠. 예. 뭐 진취형의 방금 그 적극적이거나 뭐 이런 성향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예, 네. 진취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날 말리지 마 나서기 대장. 요렇게 좀 요렇게 나서기. 요렇게 네.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네. 진취형 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일단은 조직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어떤 관리, 통제, 규율하면서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어떤 금전적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얻는 것에 좀 흥미를 갖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좀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이 친구들 때문에 피곤한 게 입사를 같이 했어. 딱 그래서 뭐 위에서 무슨 명령을 하다래. 내가 볼 땐 굉장히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네? 뭐 오전 중에 뭘 만들어서 뭘 발표하래. 저거 할 수 없는데 근데 이런 놈들이 꼭 중간에 있어가지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런다. 그러가지고 저 자식 또 일어났어 이러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오경수 씨께서 직접 이렇게 면접을 보시거나 뭐 신입사원들을 상대할 때 기억에 남는 진취형 직원이 있었다면? 내가 작년에 네. 뽑은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일은 잘해요. 그 친구는 잘하는데 굉장히 진취적이었어요. 또 광고 대행사 면접은 조금 더 특이해서 네. 개그맨 면접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실. 네. 그 면접을 볼 때 어이 한번 웃겨봐. 왜냐하면 네. 딱 한 10초 안에 우리를 못 웃기면 사실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광고 제작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떤 센스나 아이디어 이런 문제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보죠. 한 친구가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웃기려고 했는데 전혀 웃음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근데 결국 뽑았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저 사회 보고 있어요. 그 용도로 뽑으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용기가 대단하다 이거지. 네. 그러면 오경수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할 때 제가 볼 때 사실 이 존재감이 굉장하셔서 뭐 특별히 뭘 안 하셨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입사할 때 이미 그 탈모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네. 임원분들이 나를 신입사원으로 안 보고 경력사원으로 보셨어요. 경력사원. 네. 내가 들어가는 순간 아유 그래서 경력사원을 봐가지고 입사가 쉬웠어요. 저랑 비슷한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일단 저도 이제 조금 한 내년 뭐 내후년이면은 면접을 볼 텐데 그럼 그쵸? 면접에서 네. 저는 조금 저를 막 튀게 어필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뭐 차분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기억에 남아야 돼요.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그 너무 오버해도 그게 벌써 티가 나거든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면접할 때 떨지 않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짧은 자기의 어떤 표현의 순간에도 논리를 보죠 우리는.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이 기승전결 뭐 이런 것들이 탁탁탁 어떻게 돼서 오는구나.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좀 더 가는 친구들은 그걸 살짝 틀어요. 조금 크리에이티브하게. 네. 남들이 기승전결로 하면은 뭐 기전승결로 한다든지 약간 좀 이렇게 틀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행동적으로나 이런 걸로만 오버하지 말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논리를 충분히 충실하게 갖고 있으면 그거는 결국 튀게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자, 진치형에 맞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영업관리, 판사, 연출가, 변호사 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영업직은 진치형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영업직은 진취형 분들과 상당히 잘 맞는 그런 이제 그 직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되고요. 일단은 불황일 때일수록 영업직 분들이 상당히 그 회사 내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영업분들이 성과를 내야만이 회사라는 것은 결국 매출이 있어야만이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분들이 요즘 같은 불황 시기에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승진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좀 네.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진취형 분들이 이 영업 쪽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잘 맞는 그런 직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능력 좋은 영업사원 한 명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자동차 뭐 세일즈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치열하죠 정말. 네. 근데 난 여기 조금 약간 좀 안 맞아 보이는 게 변호사가 그쵸. 저도 난 여기 생각했어요. 관습형인 네. 줄 알았는데 저기 있네. 판사나 변호사가. 네. 네. 판사도 세상에 그렇고. 어울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판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진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조직의 목적이나 이제 그 경제적 이익, 그 조직의 목적이라는 건 이제 판사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그 타인을 그 고객을 어쨌든 잘 관리하고 거기에서 뭔가 뽑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에서 보면 변호사도 이제 진취형에 좀 맞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변호사로 일 잘하고 있는데 회장이 딱 그래.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이야. 네. 하면서 네. 한번 열심히 기회를 주신다는. 근데 이렇게 진치형에 대한 직업들을 봤는데 이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취형 분들은 일단 뭐 영업 쪽으로 이제 일단 많이 하시고 영업과 사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직무가 사실 없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적 역량도 물론 사무장이 있긴 하지만 영업적 역량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을 경영하는 이제 뭐 경영자라든가 임원분들도 진취형의 유형이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법조인이나 외교인, 정치인, 뭐 언론인 이런 분들도 이제 좀 진취형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직업군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6가지 지금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관습형, 현실형, 진취형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떤 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좀 도전적이고 되게 외향적이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취형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관계 만나는 거 좋아하는 면에서는 사회형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두 가지 다 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회복지 뭐 종교 뭘 해야 되는 거야? 네. 무슨 재단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정혜은 씨는 어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랜드 검사 통해서 제가 진취형이 강하고 예술형, 사회형이 강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딱 이렇게 진취형과 예술형을 조인해서 사업 디자인 쪽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패션 쪽으로. 네. 잘 찾았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는 인생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옛날에 되게 현실적인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예술적으로 날 발견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사회형도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이쪽으로 요즘 많이 가까워져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예. 사실 그래도 베이스는 여기죠. 뭐 네, 저는. 저도 예술형과 사회형이 약간 저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다 자기 자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요거 오늘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사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보면요. 네. 이게 뭐 내가 예술형이다 뭐 어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 아까 이제 공대 얘기했지만 네. 예를 들면은 현실형의 뭐 그 전공을 하면서도 예술적인 면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시켰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없었던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난 사람이 한 가지 면만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근데 어떤 뭐 숨겨진 또 다른 면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이렇게 적절히 콜라보해서 새로운 걸 또 유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6가지 유형이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진로를 설정할 때 참고를 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인내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직업을 꼭 찾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랭킹쇼 잘 이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